퇴근 후 장례식장에 가던 소방관들이 터널 안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들은 시뻘건 불길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양복 차림 그대로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한 김준근, 성치훈, 조백은 소방관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이 터널을 달리던 한 차량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 진압 작업에 나섰던 분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이었고요. 경남 창원의 이제 구람터널 안에서 택배를 싣고 가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상 잠시 보셨습니다만 이 3명의 소방관들이었는데 당시에는 양복 차림에 불을 끄고 있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목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3명의 주인공인데 부산 강서소방서의 성치훈, 조백은 소방교, 그리고 부산 항만소방서의 소방사 김준근 소방사였는데 이 3명이 지인의 장례식장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퇴근 이후 상황이었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널 안이었고요.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터널이고 어떤 안전장치나 보호장치 없이 달리는 차량들이 옆으로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터널 안에 마련돼 있던 이 소화전 안에서 저 호스를 끌고 와서 진압을 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던 그 소방관들과 함께 진압을 했는데 약 30분 정도 만에 모든 화재를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를 제일 먼저 대피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니면 지금 소방관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진압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 안 그랬으면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이 조백은 소방관에게 문상을 가던 중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창문에 문상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불꽃을 발견을 못하고 터널에 너무 연기도 많이 나고 해서 뭔가 싶어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트럭 밑에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운전자분한테 진압을 시도했냐고 물어보니까 소화기로 시도하셨는데 진압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주변에 있는 소화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바로 차 옆에 소화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바로 진압 활동을 시작했죠. 김준근 소방사랑 성춘 소방사는 소화전에서 이제 호스를 다 꺼내가지고 바로 진압 활동을 시작하고요. 혹시나 이제 터널 안에 저희가 장비도 없고 워낙 조금 위험했던 상황이라서 2차 사고가 우려될까봐 저는 동영상을 찍었고요. 터널 문상 가는 중에 터널에 진입했는데 이제 그 불꽃은 처음에 보지 못하고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렇죠. 지금 화재 보니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일단은 터널에 진입해서 연기가 자욱하다 보니까 무언가가 발생했구나 하고 천천히 이제 가다 보니 가까이 가니까 불꽃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 전 옆 차선과 저 불을 끄는 차선이 저는 무슨 영상을 합성해 놓은 것 같이 비현실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고와 또 일상적으로 다니는 차들. 저 와중에 저런 불과의 싸움을 벌이신 거고 일단은 2차선에 또 바로 끼어들면 다른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달리던 차선을 유지한 채 조금 더 가서 딱 차를 댄 곳이 하필 또 소화전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해운이라는 표현인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큰 일을 해내신 겁니다. 저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셋이서 역할 분담을 다 하니까 일이 제대로 됐습니다. 임용 동기입니다.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백은 소방교가 제일 먼저 갔는데 김준근 소방사가 이 관창이라죠. 앞에서 섰고요. 바로 뒤에 성치훈 소방교가 뒤에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백은 소방교는 사진을 좀 찍고 있다가 안 되겠다. 불이 너무 커진다 싶어서 카메라를 끄면서 다시 이 진압 작전에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천만다행 중에 하는 게 소화전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저렇게 끌 수 있었는데 이 차량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에요. 이 3명의 소방관은 불을 진압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택배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는 차였거든요. 소화전을 펴니까 이제 진짜 급속도로 이제 불이 번져 있더라고요. 또 큰 차량들이 1차선으로는 계속 주행 중이었고 저희 쪽으로 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었거든요. 이제 연기 배출이 1차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약보가 안 되니까 터널 내가 위험하죠. 본네트 쪽에 원래 엔진이랑 다 있어서 연료통이 연결되고 가니까 폭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네트 밑에랑 이제 엔진 쪽을 먼저 방수하였고 그 다음 부분 이제 위쪽에 박스랑 이쪽 좀 많았는데 그쪽이 불길이 너무 커져서 이제 아래 위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방수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불꽃이 사실은 이제 그 더 번져서 폭발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요, 터널 내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예. 대피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터널 내 화재는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 부위인데요.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매뉴얼이 있답니다. 네네. 원래 이제 시동을 오프하고 시동을 꺼줘야 되는데 불이 저렇게 많이 붙으면 시동 끌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차량 주변으로 방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쪽에서 많이 불이 번진 쪽으로 이렇게 꺼나가는 순서를 지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엔진 불이다가 조금 있다 불이 큰 쪽 불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로 어느 정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 보면 또 다른 차선에서는 차가 뭐 대형 화물차도 지나다니고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구람 터널 저도 아는 곳인데 이제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터널이에요. 지금 사고가 난 곳이 2차선이고 그런데 1차선으로는 차량들이 대형 차량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행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방관들이라고는 합니다만 안전 장비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소화전에서 호수만 가져와서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 저 자체가 저 주행하는 차량들이 지금 앞에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저 화재 연기 때문에. 예. 또 주행하는 과정이었고 바람 또한 이 소방관들 쪽을 향해서 불어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엔진 쪽에 만약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폭발 가능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곳에 물을 방사하면서 상황을 유지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동했던 소방관들과 함께 진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30분 안에 어찌됐든 상황을 마무리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화면에 보지만 양복 탁 입고 보면 네. 그 차가 네. 불꽃이 있는 걸 이렇게 또 쳐다보고 또 특히 이제 그 엔진 쪽에 불이 붙지 않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물을 네. 계속 이제 뿌려왔는데 근데 이제 문상을 가던 중이었잖아요. 문상은 또 다녀왔나요? 아니요, 문상은 못 갔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대충 이제 불을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봤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젖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얼굴에 그을음으로 까만 것도 있었고 본인들이 이제 불 냄새라고 하는데 그런 냄새도 워낙 많이 나서 이 상태로 문상을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이제 좀 문상 못 간 거 아쉬운 이야기도 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게 좀 가슴이 남더라고요. 위험했다. 근데 우리 소방관으로서 정말 잘한 것이다. 소방관의 삶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다고 예, 합니다. 오늘 그 저희가 소개해드린 양복 입은 소방관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호 장비 하나 없이 양복 입고 저렇게 이제 불을 끄는 장면을 확인을 했는데 성치훈, 조백은 이 김중근 소방관에게 이렇게 직접 나섰던 이유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래도 좀 더 두려움이 있겠는데 옆에서 또 같이 도와주고 뭐 지켜줄 동료들이 있으니까 마음적으로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라 가지고요. 뭐 소방관으로서 뿌듯한 것도 있고요. 다시 뭐 이런 일이 생겨도 또 열심히 이제 소방관으로서의 사명을 좀 다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문 가던 길에 이런 일이라서 알려지는 걸 저희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알려져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반응을 하라고 저희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걸 보고도 그냥 가는 소방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방관이라는 위험한 것은 이제 본능적으로 그냥 갈 네. 수밖에 없는 점인데 본능적으로 그랬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일반인이 문상을 가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불이 나면 하겠습니까? 예. 소방관이니까 한 거예요. 예. 양복 입고 소방옷을 잡는 것 자체도 소방관이기 예.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본능적으로 했답니다. 예. 본능적으로. 그리고 불 끄는 거는 어느 일반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하니까. 예.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어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관의 정신이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 잠시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3명의 소방관들이 오고돈 부산시장 만나서 특급 승급이 되었어요. 예. 사실은 그 기존에는 없던 제도인데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특급 승급 제도의 이제 첫 수혜자들이 된 거죠. 그만큼 예. 이 책임감 또 봉사하는 정신 보여준 3명의 소방관들에 대한 이 보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까 문상은 못 갔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끝으로 이 세 소방관은요. 이 독도 소방 헬기 실종자분 그 소방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가족분들 곁으로 좀 가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전해 줘왔네요. 아마 그 소식을 접하고 예. 이 소방관들도 가슴이 참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위험한 상황에 가는 분들이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